달리는 보험 이 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우리 수술비보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종합보험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험 영상은 너무나도 많고 블로그나 유튜브로 보험 공부하려고 해도 보험 용어도 어려울 뿐더러 어떤 질병을 보장하는지도 잘 모르고 가입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약관은 최대한 어려운 용어로만 만든 것 같죠. 수많은 특약들이 어지럽게 설명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보험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때마침 주변에서는 큰 질병에 걸리는 경우까지 있다 보면 어떻게든 보험을 서둘러서 가입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입하면 우리 실패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 팀장이 구독자분들에게 보험 가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보험의 기준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보험 추천 내용은 아니고요. 보험 가입 요령 꿀팁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보험은 기초부터 튼튼히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 구멍 뚫린 우산 혹은 손잡이만 있는 방패만 들어올릴 뿐입니다. 그래서 감기나 골절, 상해뿐만 아니라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중대한 질환도 커버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이 가장 기초가 되는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설계사들이 너도 나도 실비보험이 첫 번째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저도 이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통원치료는 급여 비급여 하루 한도 20만 원으로 보상하고요. 입원 치료는 급여 비급여 연간 각각 5천만 원을 보상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질병을 실손 하나만으로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암 진단을 받아 입원 수술을 받는다면 연간 입원 한도, 즉 5천만 원 내에서 보장을 하고요. 뇌와 심장 수술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입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만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설계사 분들도 아마 이걸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이던 실손 의료비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3대 진단비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산을 정하는 겁니다. 내 수입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내도 부담이 없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걸 정하지 않고 무작정 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계사의 말, 그리고 주변 지인의 말만 듣다 보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보험이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보험 계약 유지율 현황입니다. 1년 13회차 유지율은 84.4%고요. 2년 25회차 유지율은 65.4%입니다. 그렇다면 5년의 유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5년의 유지율은 41.5%입니다. 이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전체 유지율 현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5년 안에 해지하시는 분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예산 설정 없이 보험을 쇼핑하듯 장바구니에 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우선 다 가입하고 나중에 고민하는 거죠. 참고로 종합보험만 월 100만 원을 넘게 납입하고 계시는 고객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직도 보험을 쇼핑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아프셔도 참아요. 보험을 가입해야 돼서. 문제는 지금도 보험이 한두 개씩 실효가 되고 있는데도 쇼핑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지겠죠. 지금은 이제 보험료를 내려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연세도 좀 있으신데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에 맞는 예산을 정하고요. 그에 맞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설계사랑 보험을 함께 준비한다고 해도요, 위에 보여드린 통계처럼 유지를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비싸게 가입했다가 나중에 해지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 맞게 조금씩 가입하시고요. 꾸준히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설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0세 만기보다 90세 만기가, 90세 만기보다는 100세 만기가 10년씩 더 보장을 하지만 당연히 보험료도 더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100세 만기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80세 만기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요, 100세 만기를 90세 만기로 좀 줄이시고요. 그 차액으로 보장을 높이는 것을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가 흔히 3대 진단비라고 하는 암, 뇌, 심장은 보험 가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너무 자주 보여드리는 통계이긴 하지만 가장 와닿는 통계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 5대 사망 원인이고요. 1위는 압도적으로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과 뇌질환이 상당수 보이죠. 고의적 자해와 운수사고를 제외하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딱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험도. 위에 실손보험이 첫 번째이고 약관상 면책사항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질병을 커버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본 비용을 돌려받는 보험이죠. 즉 병원비나 치료비의 지출을 조금 줄여주는 형태의 보험인 거지 진단비처럼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지출은 좀 줄여주지만 돈을 주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지출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의 순기능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고정 지출을 커버하는 유일한 방법이 진단비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암, 뇌, 심장만 보장받아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암보험 가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암 관련 특약들 정말 많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암 특약들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암 주요치료비, 항암치료비, 통합암, 전이암 등등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암보험에 가입하실 건가요? 어떤 특약이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저 이 팀장이라면 어떻게 가입할까요? 저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만 가입합니다. 물론 다른 특약들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보험을 기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라면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먼저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암 진단비는 거액의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뿐만 아니라 동반질환이나 합병증 치료 그리고 생활비까지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암 진단비 가장 저렴한 곳으로 비교해서 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안 됩니다.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유사암이나 소외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고 가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대부분은 일반암과 유사암만 가입하면 거의 모든 암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고해감이나 특정암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유사암의 구성이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만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몇몇 보험사들은 대장전막 내암과 비침습 방광암을 유사암 혹은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암의 분류를 잘 확인하셔서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구성이 가능한데 특정 보험사에서는 체증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납입이 완료되면 비교적 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암보험 가입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2대 진단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렇게 3가지를 제공합니다. 이건 약관에서 정한 분류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해하기는 좋을 겁니다. 뇌출혈 진단비는 I60에서 I62까지를 보장합니다. 뇌졸중 진단비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장하고 I60에서 I66까지 보장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는 뇌출혈과 뇌경색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하고 I60에서 I69까지 보장합니다. 당연히 뇌출혈과 뇌경색, 뇌졸중,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하는
뇌혈관 진단비가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도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다라는 게 좀 포인트였습니다. 실제 보험료를 비교해 보니까요.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의 보험료는 8,460원이고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의 보험료는 1,410원입니다. 보장의 범위를 생각한다면 사실 큰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뇌졸중 진단비만 있다고 해약하고 다시 가입한다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023년 뇌혈관 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요. 뇌졸중 환자의 비중도 67%로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뇌졸중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괜히 해지하지 마시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정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는 의사가 진단서만 써주면 보험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뇌경색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신경학적 증상, 즉 마비 증상이나 언어장애가 동반되었는지, 그리고 혈관의 막힘 정도, 즉 혈관의 협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CT나 MRI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을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즉 치료가 필요하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진단비는 물론 수술비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를 무조건 가입하는 것보다는 가성비를 위해서는 뇌와 심장 수술비도 함께 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재수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혈관 질환은 한번 망가지면 평생을 고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스텐트 삽입술을 하고서 평생 유지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스텐트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혈류의 개통을 유지할 수 있는 스텐트의 수명은 85% 정도로 보고된다고 하고요. 더 이상 스텐트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관이 좁아진다면 막힌 부위를 우회하는 혈관을 만드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결국 재수술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와 심장 부분은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까지 꼭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질환 특약들인데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됩니다. 급성심근경색의 코드는 I21에서 23까지이고 허혈성 심장질환의 코드는 급성심근경색 코드에서 I20, 24, 25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코드는 당연히 더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특약 구성을 좀 다르게 해놨는데요. 부정맥을 보장하는 특약은 대부분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3년 기준으로 총 환자 수를 보면요. 급성심근경색에서 보장하는 환자의 비중은 7.7%이고요.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장하는 환자의 비중은 62.23%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협심증의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만 가입하셨다면 허혈성으로 업그레이드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심장질환의 경우는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포함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부정맥 질환까지 보장하고 있어서 더 폭넓은 보장을 원하시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물론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겠죠. 뇌혈관 진단비와는 다르게 심장질환은 상당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당 7,100원, 심장질환 1, 2 그리고 부정맥 질환까지 합친다면 1,000만 원당 보험료는 19,365원입니다. 허혈성에 비해서 약 273% 정도가 비싸고 심장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협심증까지만 대비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뇌경색 진단비 보상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 코드를 좀 받았다면 심장질환도 무조건 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은 한정되어 있고 보험 상품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 가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팀장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3대 진단비를 구성하되 뇌와 심장질환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같이 구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암 진단비의 경우는 반드시 일반암과 유사암 또는 소외감의 분류가 허점은 없는지 이 정도는 꼭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